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2024년 7월 19일 현지 시간으로 7시 14분 금요일 저녁입니다. 벌써 7월도 3주가 휙 지나갔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지요. 예, 아직 2주 정도 더 남았죠. 다음 달 배당 발표 날 때까지.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이번 주 이 트레이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한 5분, 6분, 뭐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 앞으로 다가올 미국 금리, 기준금리의 인하에 따른, 하락장이 예상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불러보죠. 자, NVDY 처음에 NVDY는 오늘 클로즈 가격이 26.53달러, 그리고 NVDR는 117.93달러, IB30은 52%, 뭐 여전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이 스파클라인 한 달치 스파클라인에서 보시다시피 가격이 이번 주에 떨어졌어요. 약간 조금 떨어져가지고 뭐 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위클리 콜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Q2 어닝은 33일 정도 남았네요.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뭐 그렇게 아직 급한 건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7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가 7월 17일, 19일 요 두 번의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NBDY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까지 성적이 약 480만 불 정도 수입을 얻어서 약 14센트, 14센트 정도의 수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쇼콜에서 보시다시피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아주 훌륭한 성적을 해서 약 76.2센트 정도의 돈을 수입을 확보를 했고요. 오늘까지 포함을 시키면 86센트 정도의 수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보면 신테릭에서 14센트 그리고 위클리 콜에서 86센트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오늘까지 약 1달러 조금 넘는 수입을 지금 현재 7월 3주 차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계속 크고 있죠. 지난주에 800 밀리언이었는데 이번 달에 지금 916 밀리언이니까 상당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뉴스죠. 이게 돈이 투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더 많은 펀드를 가지고 이 커브드 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돈을 벌고 잃는 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펀드가 계속 성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테슬리가 작년에 제일 좋았을 때도 900, 그러니까 이 9억 달러는 넘지 못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NBDY가 플렉십 ETF로, 일드맥스의 플렉십 ETF로 지금 900 밀리언을 넘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적이 좋게 나와서 더 좋은 더 큰 펀드로 성장을 계속 해 나가기를 빌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하반기 한 10월이나 이 정도 돼야 1빌리언을 찍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펀드가 성장을 해서 아마 한 달 내에 이 1빌리언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대한 대로 7월 달은 3주 차까지 벌써 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어쩌면 이번 달에는 2달러를 더 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이 트래커를 따라가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트라데이 홀딩 이 정보는 일드맥스 ETF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에 이 엔비디아의 트레이딩이 이렇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요 정보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지루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이 팔로우업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잠깐 빠르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잡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어떤 게 신세릭이고 어떤 게 위클리 콜이냐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기초적인 걸 설명해 놓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잠깐 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이 신데릭이 더하는 건지 아니면 빼는 건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지금 신데릭이거든요. 그래서 신데릭을 어떻게 보냐면 보통은 이 신데릭은 항상 이 쌍으로 움직입니다. 페어로. 그래서 풋과 콜이 똑같은 컨트랙트 수와 똑같은 그 날짜 2024년 요걸 보시면 2024년 8월 16일 P 이렇게 한 줄이 나가고 2024년 8월 16일 close expire 되는 여기 C가 있습니다. 요게 콜 옵션입니다. 그래서 P는 풋 옵션이고 C는 콜 옵션입니다. 그래서 신테틱은 항상 풋과 콜 옵션을 같이 쌍으로 열고 닫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가 들어가는 게 보통 그걸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 날짜와 P와 C가 똑같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27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거든요. 그리고 이 풋을 SS 숏 세일 팔았느냐 샀느냐 이게 항상 하나를 팔고 하나를 사야 됩니다. 그죠? 더 할 때나 뺄 때나. 그래서 이 셀풋 바이 콜이 페어가 되면 이 신데릭 옵션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풋을 사고 콜을 팔면 클로즈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결정을 해서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번에는 3,800개의 신데릭 포지션을 새로 더한 겁니다. 왜냐? 바이 콜, 셀 풋이기 때문에 그 각자의 가격이 이렇게 나오고 요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게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 3,800개의 새로운 그 신테릭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27을 열무로 해서 수입을 발생을 시켰죠. 왜냐하면 이 127 달러보다 풋이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오프닝을 함으로 해서 약 3밀리언 달러 정도의 수입을 발생이 됐고 그것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돈을 잃었을 때는 빨간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는 이 지금 현재 오픈되어 있는 이 신테릭 컨트랙트의 총 수입니다. 77,490. 여기를 보시면 그동안 오픈된 후에 계속 더해왔습니다. 뺀 적이 한 번도 없죠. 그 얘기는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버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페어로 되어 있지 않고 이 각각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것은 이제 위클리 숏콜입니다. 그래서 위클리 숏콜을 보시면 2024년 7월 12일 에 표현된 것들은 여기 7월 12일 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컨트랙트 수와 가격이 각각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들어보시면 그리고 그 트레이닝 비디오가 2개가 있으니까 제가 이 첫 번째 이 리플라이 그러니까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리로 가면 테슬리는 테슬라의 이 Q2 세컨드 쿼터 어닝이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아마
요때쯤 해서 가격이 볼로틸리티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성적이 내서 이 본주 가격이 올라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테슬리는 16.1달러의 클로저가 됐고, 테슬라는 239.2달러, implied volatility 30은 60.9%로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보시다시피 이번 주와 지난주는 약간 가격이 등락폭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비슷하게 유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우리한테 유리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등락폭이 있으면서 그래서 첫 주에 무지장 많은 트레이딩이 있었고, 그리고 둘째 주에도 4개의 트레이딩이 있었고, 셋째 주에는 2번의 트레이딩을 통해서 토탈 이 신테릭에서 달성한 수입이 무려 230 밀리언 달러입니다. 2억 3천만 불의 돈을 벌어서 지금까지 이 수입을 총 계산을 7월 달에 수입이 2억 3천만 불, 그리고 그걸 달러로 쉐어로 나눠줬을 때 4.67달러의 수입을 오늘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테릭에서 4.67달러를 확보를 했고, 위클리 콜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그동안 계속 내왔었어요. 그래서 잠깐 볼까요? 7월 달에 7월 달에는 첫 번째 주와 둘째 주에는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동안 잃은 돈이 총 첫째 주, 둘째 주에 약 136 밀리언 달러를 잃었고, 둘째 주에 이번 주에 돈을 약간 회복을 했어요. 약 한 19 밀리언 달러 가까이. 그렇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그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이번 7월달,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오프닝 가격까지 다 포함을 한다 그러면 약 115 밀리언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2.3445달러의 손실을 보고는 있지만, 왜냐하면 가격이 그동안 폭등을 했죠. 그래서 위클리에서는 2.34달러의 손실을 봤지만, 지금 신테틱에서 약 4.67달러의 굉장히 높은 수입을 이미 실현을 했기 때문에 토탈에서 2.3달러 정도의 수입이 이번 7월 3주차 트레이딩까지 해서 달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제 생각에는 2달러 이상 줄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최소한 1달러 이상은 분배금이 나오지 않겠느냐. 상당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시다시피 이 네버도 거의 800 밀리언 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테슬리도 그동안 계속 그 서프레이션이 굉장히 하락장에 있다가 지난 한 2, 3주 동안에 이 상승장의 바람을 타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신테릭에서 상당히 좋은 수입을 발생을 시켰고, 또한 새로운 투자 금액이 계속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800 밀리언 달러 정도. 하지만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훨씬 한 100 밀리언 달러 이상의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테슬리가 상당히 다시 한번 좋은 바람을 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이 어닝콜에서 좀 더 확실한 어떤 그런 계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금 루머로는 로봇 택시가 8월 달이 아니고 10월 달로 이 딜레이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일단 한번 발표를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테슬리도 이번 셋째 주까지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코니를 한번 볼까요? 이제 코니하고 이 MSTY, 그 다음에 이 YBIT, 요게 이제 코니가 그동안 계속 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해서 상당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스파클라인에서 보시다시피 한 지난 2주 정도 동안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코니는 오늘 가격이 20.3달러, 그리고 코인은 257달러, IB30은 무려 86%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리고 처음에 2주 정도 지난 2주 동안에 지금 굉장히 폭등을 하면서 폭등과 폭락을, 그리고 다시 폭등을 함으로 해서 이
이 가격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움직여 버리면 커버드 콜 ETF들한테는 정말 불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월 달 들어서 첫째 주 그죠? 첫째 주 동안에 돈을 잃은 게 약 거의 90 밀리언 달러 정도 잃었고, 요 둘째 주만 해도 잃은 게 거의 둘째 주에는 돈을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만, 셋째 주에서는 이번에는 그 폭등에 편성해서 약한 61 밀리언 달러 정도 리커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첫째 주에 큰 돈을 잃었지만 쭉 이번 주까지 해서 이런 게 상당히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27 밀리언 달러 정도를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보면 27 밀리언 달러 정도의 돈을 잃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오픈되어 있는 3만 800개의 컨트랙트를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50달러인데 지금 250달러 넘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면 보시다시피 지금 이 가격에다가 지난 3주 동안의 가격에다가 이걸 더하면 결국에는 1 밀리언 달러 정도를 잃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어쩌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270, 8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어쩌면 그동안 잃었던 거를 완전히 회복을 하고 또 좀 더 많은 돈을 수입을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클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지난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아쉬운 게, 제가 생각해도 약간 아쉬운 게, 지금 227, 230 요거를 클로즈 할 때, 오픈할 때 너무 가까웠어요. 이 폭이 아웃더머니의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결국에는 뭐 250, 70달러씩 넘어갔었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돈을 잃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7월 19일 을 얼리 클로즈를 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근데 수요일 당시만 해도 벌써 가격이 막 260, 70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얼리 클로즈를 했는데, 클로즈를 하자마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어제까지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257달러인데 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 일드맥스 매니저들이 전문가긴 하지만 미래를 알 수 있는 점쟁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특히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런 ETF들은 이런 식으로 막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급등세를 잡아 넣어서 수입을 낼 수가 있지만 이것처럼 운이 나쁘면 돈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까지 토탈 56 밀리언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신테틱과 위클리에서 지금 현재 모두 다 돈을 잃고 있고 토탈해서 약 2.28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2주의 시간이 더 남아 있고 2주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계속 이 상승 모드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이 상당 부분 회복을 해서 뭐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이 수입권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손실권에서. 그래서 물론 뭐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 또 코니도 여전히 이 내부가 벌써 742 밀리언 달러가 됐어요. 이게 뭐 지난달만 해도 벌써 400 밀리언이었는데 벌써 한두 달 사이에 거의 배로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니도 상당히 많은 지금 그 투자금 금액들이 일드맥스에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장 그죠? 이 NBDY, 테슬리, 이 코니 해서 벌써 돈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일드 맥스 매니저들이 이 수입을 맥시멈 일드 맥스잖아, 않습니까? 일드 맥스 말 그대로 최대한의 수입을 낼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MSTY를 보시죠. MSTY도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는 MSTY고, MSTY도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오늘 오늘 200달러가 올랐어요. MSTR이 1778.5달러. 너무 이렇게 막 폭등이 이번 주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폭등을 계속하는 바람에 이 신테틱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신테틱에서는 보시다시피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트레이드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겨우 한 9 밀리언 달러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만, 오늘 하루 폭등한 것만 가지고도 벌써 신데릭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550달러보다 220달러가 넘게 오늘의 가격이 형성이 됐죠. 그 얘기는 풋 프라이스가 이 콜 가격이 막 300불 넘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를 이 가격으로 만약에 클로즈를 시켰다, 그러면 58 밀리언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토탈 다 해보면 약 4.65달러입니다. 그래서 4달러 정도의 수입이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의 이 수입을 실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달러 이상의 수입을 실현을 하면 MSTY도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다음 주 정도에는 파지티브로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폭등을 한 덕분에 이번 주에 21.6 밀리언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옵션 트레이딩의 참 무서운 그 중에 하나인데, 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신데릭 1,550달러 스트라이크를 가진 2,535개를 오늘 클로즈를 한다, 신데릭을. 그러면 58 밀리언 달러의 이 수익을 보고, 위클리에서는 1,675달러를 어제 열었어요. 어제 1,675달러의 새로운 이 위클리 콜을 열 때 당시만 해도 100달러 이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열 때만 해도 1,500달러 정도에서 장이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1,675라서 뭐 150달러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늘 200달러 오른 거죠. 그래서 1,675달러 스트라이크를 가진 2,535개의 숏콜, 위클리 콜도 이미 인더머니입니다. 벌써 그 덕분에 오늘 만약에 클로즈를 시킨다, 그러면 돈을 153불을 내야 돼요. 그래서 additional 26 밀리언 달러를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요거를 다 해보면, 요게 약 72 밀리언 달러, 아니지, 요게 535, 요거까지 포함을 했네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가격이 약 45 밀리언 달러를 잃었지만,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그 커버를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셋째 주까지는 MSTY에서 마이너스 2.4달러 토탈 나왔지만 실망을 하지 마시고 다음 주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다음 주에 어쩌면 이게 레드에서 그린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MSTY NAV도 430 밀리언,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른 3대장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MSTY도 곧 좋은 큰 그 펀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FBY를 볼까요? FBY는 17.65달러에 클로즈가 됐고, 메타는 476달러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전까지 참 좋은 그 상승을 보이다가 지난 2주 동안 지난주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물론 신테릭에서는 계속 새로운 그 펀드 머니가 조금씩 들어와 가지고 내부에서 보시다시피 이 FBY는 뭐 2, 3주 전만 해도 80 밀리언 달러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1, 2주 사이에 한 10 밀리언 정도가 늘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드맥스의 인기에 편성해서 조금씩 돈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이 530달러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가진 신데릭은 지금 현재 오늘 장 클로즈된 가격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클로즈를 오늘 한다 그러면 약 9 밀리언 달러를 잃게 됩니다만은 클로즈 데이트가 익스파이어 데이트가
8월 16일이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위클리 콜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위클리 콜에서는 첫 번째 돈을 조금 잃고 그 다음 주부터 지금 2주 연속으로 계속 그 위닝 스트릭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지금까지 이걸 다 하면 약 1센트 정도 돈을 잃었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신테릭에서는 60센트의 수입을 지금까지 보고 있고 위클리에서는 약 1.3센트 정도 돈을 잃어서 토탈 약 59센트의 이 수입을 오늘까지 셋째 주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지난달, 지지난달보다. 그래서 앞으로 2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FBI도 다시 한번 1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자, MG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드맥스에서 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실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MG 같은 경우는 오늘 20.51달러, 다시 20달러를 넘어섰죠. 그리고 아마존도 183달러. 아닙니다. MG가 22달러권이었는데 지금 20달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존은 183달러, IB30은 43%. 상당히 준수합니다. 그래서 한번 두고 보시죠. 그래서 롱콜은 여기 신데릭 포지션은 이번 주에 두 번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약 67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받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토탈 보고 있는 게 약 72만 9천 달러 정도의 수입을 내서 약 9센트의 토탈 신데릭에서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에서는 이번 주에 토탈, 이번 주에서는 100%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왜냐, 메타의 가격이, 죄송합니다. 아마존의 가격이 190달러 이하를 유지를 했고, 이번 주에 쇼콜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95에서 197.5달러 있거든요. 그래서 토탈, 이번 주에만 얻은 수입이 13.45센트. 토탈 그리고 한 1밀리언 달러 정도의 돈을 수입을 얻었네요. 그래서 7월달 지금까지 3.49밀리언 달러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고 약 43센트. 그래서 쇼콜과 신테릭을 다 합하면 약 52센트. 그래서 FBY랑 비슷하게 아마존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2주 동안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YBIT. 상당히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YBIT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YBIT은, 지금까지, 7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 이 내부가 계속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왔어요. 새로운 돈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컨트랙트가 추가가 된 게 이번 7월 달 들어서만 9,860개의 컨트랙트가 더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새로운 펀드가 계속 들어옴으로 해서 이 컨트랙트를 열모로 해서 생기는 수입이 그동안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 14.7 밀리언 달러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8월 2일 신테릭 35달러 스트라이크를 가진 24,555개의 이걸 클로즈를 하면 아직 29 밀리언 달러 정도의 돈을 잃어야 되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 코인이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중이고 또 이 비토의 가격도 다른 MSTR이나 코인처럼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스파크라인에서 보시다시피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2주 동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최소한 이 돈 잃는 부분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아무튼 지금까지 이번 주까지는 약 4.18달러의 정도의 수입을 본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쇼콜에서는 지난 첫째 주와 둘째 주에서는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26.7센트의 돈을
수입을 얻었지만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워낙 폭등하는 가격 덕분에 지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들보다 훨씬 높은 이 23달러, 22달러 이런 그 가격을 가격 덕분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훨씬 더 높은 인더마니가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상당히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이번 주에만 4 밀리언 달러를 잃었네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3주의 트레이드와 그리고 오늘 오픈된 돈까지 다 계산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약 3.6 밀리언 달러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에서 오늘까지 4.18달러 죄송합니다. 신세릭에서 4.18달러, 위클리에서 1.03달러. 그래서 토탈 3달러 이상의 수입을 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8월 2일, 2주 후에 이 신테릭 35를 클로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클로즈를 해야만이 우리가 8월달 분배금을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8.3달러를 잃게 되죠. 그럼 결국은 이대로 그대로 오늘 클로즈를 한다. 그러면 약 5달러 정도의 돈을 잃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YBit은 물론 분배금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겠지만 100% ROC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해서 이 신데릭 35 옵션이 최대한의 리커버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MAX를 한번 볼까요? YMAX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그 예상하기로는 약 66.45센트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65센트가 나왔어요. 약 1.9% 알지? 1.9% 정도 돈이 덜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계산이랑 물론 뭐 일드맥스 하는 계산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뭔가 제 생각에는 그 마지막 날, 그 발표하는 날, 그날 어떤 뭐 변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뭐 1센트 정도니까 뭐 그렇게 크게 실망적이진 않네요. 그리고 YMAC도, 그러니까 YMAC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나왔어요. 저는 계산으로는 5.57센트가 나왔는데 실제 이 발표 난 것은 63센트. 좋은 소식이죠. 예상보다 더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ROC에 관련된 그 비디오를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드맥스에서 이 분배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그 19A-1 노티스라고 하는 거를 웹사이트에 올려줍니다. 거기 보면 그때 예를 들어서 5월 14일 날 YMAX가 73.17센트를 지급을 했는데 그 중에 ROC 폴션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테이블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앞으로 이 YMAX, YMAC 그리고 이 다음 달 예상을 할 때 여기에다가 제가 ROC 항목을 새로 넣을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ROC에 관련된 그 정보를 일드맥스에서 2달 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ROC는 9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2달의 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2달 후에 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그 웹사이트 가시면 여기 웹사이트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MG인데 MG에 가시면 이 서플리멘탈 텍스가 있거든요. 이게 이 서플리멘탈 텍스 요거를 눌러 보시면 여기에 쭉 모든 그 ETF의 이 19A-1 노티스가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테슬리 19A-1 노티스 페이어블 데이트 5월 8일 5월 8일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보면 테이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보면 토탈 페이먼트가 69.42센트인데 그 중에
Estimated Return of Capital은 8.7센트. 그죠? 그래서 12.57%가 ROC다. 그래서 이제, ROC에 대해, 세금, 배당 세금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분배금을 받으면 100만 원에 대한 그 원천징수 15만 원을 일단 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소득세 신고하는 기간 동안에 그 15만 원이 다시 환급이 돼요. 왜냐하면 그 한미 양국의 이거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서 그 떼냈던 그 원천 징수액을 1년 동안 모았다가 세금 신고하는 기간에 다시 정권에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돌려주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그 돌아온 환급금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떼요. 그래서 원금이 돌아오는 건데 원금에 대해서 세금을 왜 떼는지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한번 나중에 그 비디오를 보시고 그 댓글에 상당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개인들의 그 경험과 이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댓글을 쭉 읽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만 같은 그 구독자분들께서 상당히 좋은 그 사례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한 5분 정도를 앞으로 이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 그 하락장을 어떻게 준비를 지금부터 미리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이번 그 9월 달 그래서 지금 FOMC 미팅이 지금 7월 3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5.25에서 5.5%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95.9%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100%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리진 않을 거지만 8월은 건너뜁니다. 8월에는 FOMC 미팅이 없고 9월 18일 날 있는 그 FOMC 미팅에서는 250 베이스 포인트를 25 베이스 포인트를 내린 5%에서 5.25%. 그래서 첫 번째 이 인트레스트 컷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이 전문가들의 이 예상이 94%입니다. 그래서 93%면 상당히 거의 모든 사람들이 9월에는 이 이자율을 깎을 것이다, 내릴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이자율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무엇을 사용을 하냐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워낙 유명한 거라서 코스텔라니스 액디얼이라고 하는 이 코스텔라니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죠. 이제 그분이 뭐 몇십 년 동안 50년 이상의 50년, 60년의 투자를 통해서 체득한 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의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의 사이클을 돌려야만이 이 수입을 낼 수 있을 확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코스트라니의 액디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금리 고점에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의 비중을 둬서 채권을 사기 시작해서 채권의 매매와 채권의 인트레스트를 통해서 수입을 확보를 하고 이 채권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머니마켓 펀드에 있는 현금의 비중을 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채권을 팔기 시작을 해요. 인트레스트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가까워지면 그러면 인트레스트가 떨어지면 리츠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오리지널은 이제 부동산을 매수해라 그러는데 뭐 저는 부동산 잘 모르고 리츠를 하니까 그러니까 리츠의 매수 시점이
금리 고점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리츠를 매수를 시작하고 금리 저점을 지나고 나면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니까. 경제도 사이클이 있어서 금리가 높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것이 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금리 저점을 지나면서 이 어느 정도의 이 리츠에서 수익을 낸 후에 리츠를 매도를 하고 금리가 저점을 지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금리의 고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 위험 자산인 주식을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시키고 현금 비중을 올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코스트라니의 에그 디얼입니다. 물론 이게 이대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지만 제일 큰 문제는 타이밍이죠. 언제 금리가 떨어질 거냐, 언제 채권을 사야 되느냐, 언제 현금 비중을 올리고 내려야 되느냐, 언제 채권을 사느냐, 그게 가장 큰 질문인데,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 특별한 타이밍 없이 지금 현재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 순간부터 이 현금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현금 비중은 제가 목표하는 건 10%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계속 지금 현금을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채권도 올 초부터 이 매수를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아직까지는 뭐 돈을 조금 잃고는 있습니다만 채권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흐름에 약간 앞선 상황에서 이런 그 액션을 취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정말 큰 문제가 생기냐. 그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사가 얘기를 해요. 그동안 1965년서부터 지난 60년 동안 올해까지 그동안 많은 이 금리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Y축이 금리거든요. 금리가 이제 많은 변동이 있었고 이렇게 이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시점이 리세션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세션이라는 게 경기 불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 리세션이 한번 오면 상당히 이 단시간 내에 리세션이 빠르게 옵니다. 그 빠르게 오는 동안에 주식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경기 불황이 오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리세션에 이 관련되는 것이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리세션이 바로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타이밍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리세션이 온다 하더라도 65년서부터 올해까지 이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리세션이 관련된 리세션, 그러니까 불황이 왔던 기간은 거의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80%의 시간은 주식이 활황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 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수입을 더 늘려줄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리세션이 온다고 해서 내가 발을 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손해를 적게 하고 또 다른 수익원을 낼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수익원 중에 하나가 이 배당 분배금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1980년대 그리고 90년, 2000년, 2010년 요 과정을 보면 이 금리가 맥시멈의 금리가 점점점 낮아집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가 5%죠. 요만큼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막 12%까지, 심한 경우는 18%, 19%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이 리세션이, 그러니까 불황이 오기 전에 최고점의 이 금리가 점점 더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interest rate threshold necessary to trigger recession keeps falling as our debt burden increase.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정부에서 지고 있는 국채로 해서 지고 있는 빚이 35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미국 정부에서 국채로 인한 이 이자 지급률 때문에 이 이자율을 계속 못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5%, 5.25%인데
제 생각에서 한 번, 두 번만 내리면 바로 리세션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세션을 이번 9월 달에 첫 번째 인트레스트를 내리고 아마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리세션이 안 오도록 돈을 엄청나게 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지 않느냐.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필연적으로 하락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락장이 얼마나 길게 그리고 얼마나 큰 그 임팩트로 오느냐는 모를 뿐이지만 이 리세션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준비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어떤 그 채권과 현금과 주식과 배당 이런 것들을 잘 분산을 시켜가지고 다이버시피케이션 좀 뭐 다변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물론 이제 이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뭐 전기,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뭐 음식들, 그다음에 이제 요런 트랜스포테이션,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것들은 경기에 크게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없겠죠. 전기는 언제든지 써야 되고 물도 언제든지 써야 되고 그런 유틸리티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 세상이 변해가는 트렌드에 적응하는 산업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AI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불황이 오더라도 AI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AI와 관련된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ETF로 많이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IPI, 그 다음에 FEPI, 뭐 YMAC, 그 정도 되겠죠. 그 외에 GPIX도 있고, 뭐 QPIX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ETF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unemployment와 long-term interest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상황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코비드 이후에 엄청나게 뛰었던 그 실업률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3.4%, 뭐 3.2% 이랬었는데 지금 4%가 넘었어요. 결국에는 이 실업률이 미국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GDP의 70%가 각 개인의 이 돈 쓰는 거에 이 산업 전체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업이 되면 수입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하고 달라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자기들 잡을 잃으면 돈을 쓰지를 못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산업 탄력성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unemployment가 이번 달에 4%가 가까이 되고 이미 그렇게 해서 지금 위험 신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번 9월 달에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꺾을 것이다. 100%. 확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트레스트를 내려야 돼요. 안 내리면 정말 큰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세션이 곧 온다. 언제 오느냐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면 9개월 그 안에 반드시 리세션이 오는데 리세션이 온다고 해서 겁을 먹고 주식을 빼지는 말고 그러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을 무엇으로 버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채권, 현금, 리츠, 주식 다변화된 그 다이버시피케이션이 최고의 무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락장이 오면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이 오면 돈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락장이 온다는 지금 느낌이 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곧 온다,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지, 아무도. 그렇지만 하락장이 온다는 것은 정말, 천재의료의 기회다. 여기 보시다시피 하락장이 매년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가장 최근의 하락장이 2020년, 21년, 이때였죠. 지금 벌써 한 2, 3년 전인데, 지금 이제 인트레스트 때문에 하락장이 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그래서 하락장과 리세션, 불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정말 최고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현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금을
자기 그 포트폴리오의 몇 퍼센트를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정에 맞게. 그래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다가 리세션이 온다. 이 얘기는 이 S&P가 최소한 20%는 떨어져야 돼요, 지금보다. 지금 너무 높아요. 5,600, 뭐 700 이러는데. 여기서 20%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가 천재일우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겁을 먹지 말고 준비를 하자. 미리. 이미 벌써 이제 리세션이 왔다. 그 얘기는 벌써 끝난 거예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으니까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게 오늘의 끝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방송 재미없는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고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